2025년 4월 1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국내 증시는 미쓰리 예상대로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500포인트를 지키려고 발버둥이를 쳤습니다. 그러나 미쓰리의 예언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기관들이 시장을 이끌고 리드하고 이럴 수가 없는 장이다 보니 종가 기준으로 처참하게 2,500포인트를 반납해버렸죠.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저는 4월 1일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2,500포인트 회복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인간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면은요, 수많은 큰 뉴스들이 빵빵빵빵빵빵 터져줌에도 불구하고 주식 뉴스가, 증권 관련된 뉴스가 앞부분에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공매도 재개가 시작이 됐는데 외국인들이 1조 넘게 매도했고 결국 그래서 2,500포인트가 붕괴됐다. 환율도 올랐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4월 1일 주 후반에 다시 2,500포인트를 깨든 말든 4월 1일은 2,500포인트 회복 가능하겠구나. 두 번째, 왜 공매도 재개되면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편입돼서 더 글로벌 큰 금액들 막 돌아서 주식시장이 더 좋아진다며 왜. 그래서 3월 31일 공매도 재개가 주식시장에 긍정적일 거라고 얘기했던 애널리스트들, 이번 주에 주식시장 좋을 거라고 그렸던 애널리스트들, 제가 뉴스를 보면서 뭔가 속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니네들 진짜 증시 못 본다. 약간 이런 통쾌함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요즘에 미드에 하나 빠진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워킹 데드입니다. 좀 웃기죠. 옛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워킹 데드 제목만 알고 사실 좀비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틈틈이 미친 듯이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사는 잘 안 보게 되고요. 워킹 데드를 지금 시즌 3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힘들긴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이 답답함, 그다음에 우라통 터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어쩔 수 없음,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시사를 보기보다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죠. 그 좀비들을 막 잔인하게 죽이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뭔가 카타르시스 비스무리한 것도 막 느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미용실 가서 커트를 했는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짧게 머리를 자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삭발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지금 이 풀리지 않는 이런 답답함을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해소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나 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4월 1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역시 미쓰리 예상대로 2,500포인트 탈환했고요. 그리고 장중에 4월 4일 11시 드디어 윤석열 탄핵 선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겠다고 일정이 나왔죠. 제가 10시에 대한뉴스라는 유튜브를 보는데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끝까지 흥분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8대0 탄핵 인용이라고 120% 믿고 있습니다만 제가 요즘에 분노했던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3월 31일 월요일 뉴욕 증시 점검해 드릴게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어떤 기득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막 짜증난다, 화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언제 선고될까? 박근혜 때와도 비교하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렇게 비교하고 그러면서, 아, 그래. 3월 14일이면 되겠네. 그럼 3월 14일 탄핵되고, 윤석열이 그때 구속됐으니까 구속돼서 벌 받고, 미쓰리는 개인적으로 사형 집행 간절히 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5월 달에 대통령 선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번 주에 들어와서, 아, 진짜 우리가 너무 나이브했나?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를 쟤네들이 당연하지 않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아, 결국 우리가 또 저것들도 우리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나이브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래, 쟤네들은 특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인데 할 수 있는, 그리고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이름만 나오면 소름들을 끼치는 저것들은 정말 절벽 끝에서 살려고 버둥버둥 거릴 텐데 무슨 짓을 못할까. 그런 예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막 딜레이되고 막 느려지고 뭔가 우리는 총공세를 하려고 하고 풀파워를 시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돌이표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이 상황에서 너무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선고 일자가 4월 4일로 확정됐고 발표가 됐습니다만 저는 오늘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진지하게 저는 또 정치 시사를 뒤로 하고 주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31일 월요일 뉴욕 증시는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 뉴스를 보면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됐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500포인트 회복할 거야라고 믿었고요. 물론 그게 매번 맞는 건 아니에요. 어떤 악재가 크게 빵 터졌을 때는 뉴스에서 연달아 주식 이야기가 2번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3월 31일 그리고 큰 이슈가 있었죠. 공매도 재개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금 달러 대비 더 약세를 보이는 이런 그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고요. 그리고 탄핵 선고일 정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환율도 좀 안정됐고 뉴욕 증시도 급락했다는 등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혼조세로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숨 쉼표를 찍고 가는 겁니다. 자, 3월 31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 1% 상승, S&P 0.5% 상승, 나스닥이 0.14% 하락했습니다. 자, 1분기 마지막 거래일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고점 대비 14.38% 하락해서 고점 대비 10%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구간이다? 조정 국면이다. 자, 조정 국면에 다시 돌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고요. 그리고 다우지수와 S&P 500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욕 증시가 3월 31일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람이 마음먹기 따라 달렸다.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그리고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를 두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단지 4월 2일 상호 관세에 대한 우려감 앞두고 뉴욕 증시가 약간 숨을 골랐고요. 이것도 역시 트럼프가 계속 만지작만지작 거리면서 좀 조정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어쨌든 3월 31일 월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자, 이날 발표되는 경제지표. 무슨 일이 생기든 미쓰리는 경제지표에 집중합니다. 그렇다고 경제지표가
밥 벌어주는 건 아니에요. 밥 먹여주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고 그날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뭐 완전히 절대적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 그 절대적이지는 않은 경제 지표를 꼼꼼히 체크해 나가다 보면, 아, 나중에 얘네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경제 지표를 이렇게 수정하는구나. 얘네가 이렇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부진한 경제 지표를 앞부분에 놓지 않고 뒷부분을 빼는구나. 이런 것까지 감지할 수 있거든요.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둘 다 부진했습니다. 자, 3월달 시카고 PMI 지표 2월달엔 45.5였고요. 3월달에는 47.6이었습니다. 2월 대비는 상승했죠. 아, 미쓰리 2월 대비 좋아졌잖아. 그럼 좋아진 거 아니야? 아니에요. 기준선이 50입니다. 제가 돈다방 미쓰리 방송하면서 여러분 미국 경제는요 길게는 몇 개월부터 몇 개월, 짧게는 몇 개월부터 몇 개월 전부터 이미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례장창 하는 것처럼 이 PMI 지표는요 2월 달에 45.5, 3월 달에 47.6으로 2월 대비 상승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16개월 연속 기준선 50 이하에서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뭐 ISM 혹은 S&P 글로벌 이런 PMI 지표는 특히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에 있기도 하고 제조 PMI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올라오기도 하는데 지역 PMI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6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50 이하에 머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경제는 여러분 흐름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모는 종이를 그려놓고 계속 그려나가는 겁니다.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저는 숫자 외우는 거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 증권사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제일 똥멍청이 같은 짓이 뭐였냐면 종목 코드 외우는 거였어요. 삼성전자가 05930이었는데 숫자가 하나 더 많아지면서 005930으로 바뀌었고 뭐 그렇게 걸어가면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만 보면은 그 종목 코드를 왜 그렇게 열심히 외웠는지. 오늘 코스피가 얼마에 끝났고 얼마까지 올랐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열심히 달달 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의미 없습니다. 대신 흐름은 봐야 돼요. 저는 시카고 PMI 지표가 뭐 2월 달에 45.5였어요. 외우지 않습니다. 대신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흐름이 있는 거죠. 흐름이. 아, 니네 미국 경제 죽쓰고 있구나 지금. 좋지 않구나. 근데 안 좋은데 니네 왜 자꾸 골디락스라고 개소리하니? 안 좋은데 니네 왜 자꾸 연착륙이라 그래? 아, 연착륙이 아니니까 이제 노랜딩이라는 개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표가 있습니다. 3월달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2월 달에 마이너스 8.3이었는데 이번 날 발표한 것은 마이너스 16.3입니다. 2배 이상 안 좋아졌어요. 2배 가까이 더 부진해졌습니다. 자, 지금은 뭐다? 경기 침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이번 주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3월 31일 2,500포인트 이탈될까라는 거 예상했고 그 이탈을 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눈물겹게 회복하려고 했습니다만 안 됐고요. 뉴스에서 2,500포인트 붕괴됐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4월 1일은 2,500포인트로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3월 말일이자 4월 첫 번째 주는 2,500포인트를 눈물겹게 지키려는 모습이 전개될 것이고 미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경기 침체 우려를 줄이려고 할 거예요. 어떤 걸 이용해서? 고용지표를 이용해서.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작년 8월 달에 8월 5일 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던 이유가 뭐냐면 8월 초에 부각된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이슈 나와서 뉴욕 증시 크게 하락했고 글로벌 증시 하락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어요. 단순히 고용지표만 부실했던 게 아닙니다. 8월 1일 날 발표했던 S&P 지수가 PMI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까 PMI 지표와 고용 지표가 맞물려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 발표되는 PMI 지표라든가 뭐 제조업 지수 뭐 다 그지같이 나와요. 거기다가 뭐까지 안 좋게 나옵니까? 고용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건 이미
감소됐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 후반에 발표되는 3월달 미국의 고용지표를 잘 마사지 해가지고 그 마사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높이를 크게 낮추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4월 4일 금요일 날 발표될 큰 뉴스.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거와 함께 아침에 눈 뜨면,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이겠군요. 토요일 날 아침에 눈을 뜨면 4월 4일 미국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12만 명 정도 늘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 12만 명 굉장히 부진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요, 잘 나올 때는 30만 명도 나왔고요. 미국이 연착륙 타령하고 골디락스 타령했을 때도 21만 명, 19만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은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더 악착같이 취업전선에 뛰어든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거고요. 그래서 주 초반에 발표되는 경제 관련된 지표들은 좀 부진할 것 같고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백악관 대변인이 4월 2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보편 관세도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상호 관세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고 보편 관세도 이렇게 버물버물 해가지고 시장의 충격이 덜하게 트럼프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월가 이코노미스트 14명이 1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0.3%밖에 성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4분기 확정치가 2.3이었으니까 4분기 대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죠. 자, 금리 결정. 올해 상반기 25bp 이상 인할 확률이 7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남아있는 FOMC 회의에서 상반기입니다. 한 번 이상 할 확률이 74%. 그리고 올해 내 12월까지 두 차례 인하 가능성 91%입니다. 세 차례 인하 가능성도 68.1%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왜 그래요, 여러분? 경제가 안 좋아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입니다. 되게 재밌죠, 여러분? 갑자기 스태그플레이션 이해가 쑥 들어갔어요. 인플레이션 이해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인플레이션을 잘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금리 인상하기에는 너무 늦어서 안 된다. 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라는 녀석이 자연스럽게 주둥이를 딱 다물게 합니다. 어이 인플레이션 조용히 입 닥쳐 이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지표들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전문가들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해서 뭐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4월 2일 트럼프 백악관에서 하는 얘기 보면 상호관세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날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무조건 상호관세만 하는 게 아니라 보편관세까지 더불어서 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며칠 전 썸네일에서 그랬죠. 지금 주식시장이 집중하는 이슈는 뭐다? 경기 침체다.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을 보는데 왜 저는 돈을 못 벌까요? 그죠? 저보다 못 보는 애널리스트들은 더 연봉 같은 거 잘 받는데 상당히 억울합니다. 네, 계속 억울해지네요. 자, 돈다방 미쓰리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뵐 거고요. 아마도 내일은 돈다방 미쓰리 방송을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늘 제가 매번 공지를 해드립니다만 특히 이제 4월 4일 트럼프가 아니죠. 윤석열 탄핵 이제 선고 발표를 앞두고 이슈들을 체크해야 될 게 되게 많고 단순히 헌재 언제 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될 게 많다 보니 내일은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4월 1일 첫날
미국 뉴욕 증시 점검해서 방송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방송 올라오지 않으면 4월 2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 4월 1일 2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방송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런 기사가 떴네요. 윤탄핵 심판 선고일 확정, 코스피 2520선 탈환. 죄송하지만 윤석열 때문에 2500포인트 탈환한 건 아닙니다. 시장은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드리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후원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킹데드 본다고 했죠? 예, 요즘 제가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4월 화이팅 해 봅시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